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성수는 1심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동생은 무죄가 나왔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대우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거 지난해 지역사회를 넘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죠. 어떤 사건이었죠? 네, 지난해 이제 10월 14일이었습니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손님으로 온 두 남성 중에 한 명이 PC방에서 일하던 이 아르바이트생하고 말다툼이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앉을 자리에 정리를 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저분하다고 좀 해달라고 그랬죠. 네네. 환불도 안 해주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비가 좀 붙은 건데요. 경찰이 결국 출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남성은 경찰하고 이 PC방을 좀 떠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는 뭐 큰 싸움이 없이 잘 끝나나 싶었는데 그 다음 과정이 좀 문제가 됐습니다. 이 PC방은 지하 1층에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이 1층에 갔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 지하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두 남성하고 다시 마주치게 거기서 조우하게 되는군요.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남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막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이 아르바이트생을 수차례 찌르기까지 합니다. 중간에 집에 갔다 왔군요. 그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바로 이제 김성수고 그리고 같이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남성은 김성수의 동생이거든요. 흉기에 찔린 아르바이트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요. 김성수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강서 PC방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최근에 열렸는데요. 네네. 김대우 기자가 직접 다녀왔죠.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에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거든요. 일단 차분한 분위기에서 좀 진행이 됐는데 먼저 이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판결부터 좀 진행이 됐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김성수의 동생은 무죄를 좀 선고받았습니다. 범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뭐 이런 판단이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곧바로 이제 김성수에 대한 판결이 좀 이어졌는데요. 재판부는 김성수에게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심이 끝난 뒤에 저희 취재진들은 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김성수의 동생이 취재진에게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나온 동생은 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하려는 좀 분위기였는데 그때 표정이 좀 어땠어요? 표정은 되게 무덤덤했습니다. 네, 무덤덤하고 아무런 거의 뭐 무표정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취재진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동생이 이제 모습을 좀 드러내니까 많은 취재진들이 이제 김성수의 동생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고자 이렇게 저희가 접근을 좀 했었는데 취재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입장을 좀 물어봤는데 김성수의 동생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황급히 떠나갔군요. 네네. 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동생에 대한 판결이 먼저 나왔다고 그러니까 네. 판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원래 검찰 구형보다는 전혀 예상과 다르게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사건이 이제 발생한 뒤에 경찰은 수사 결과를 이 비공개로 이 기자들에게 취재진에게 공개를 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제 경찰이 동생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동 폭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김성수의 동생은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PC방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피해자를 형인 김성수와 같이 폭행을 했다라고 본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건지 CCTV를 봤더니 네. 거기에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네네. 그것이 경찰과 검찰은 도와준 거다 폭행을 네네.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구형을 그렇게 내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말린 거냐 아니면 잡은 거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좀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 같은 공동 폭행 혐의로 검찰에 이 김성수의 동생을 넘겼고 검찰은 이에 따라서 1년 6개월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은 무죄를 좀 선고를 한 거죠. 앞서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 공동 폭행이라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유로 좀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죠. 네. 이제 무죄가 나온 만큼 다소 의외다 이런 반응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소한 측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잠시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그런 어떤 행동들은
실제로 사전에 뭐 형과 공부를 하고 계획을 해가지고 범행을 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범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한 걸로 보여집니다.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네. 교수님께서는. 네. 네, 지금 동생은 그런 상황이고 형인 김성수에게는 30년형이 구형이 됐죠. 네. 이것도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인 것 같은데요. 낮은 형량이죠. 네. 김성수에 대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구형을 구형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최고형을. 사형을 구형을 한 건데 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이보다 낮은 형량인 3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가정폭력 그리고 학교폭력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를 좀 입었다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런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해서 30년형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수가 과거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는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좀 주장도 그랬어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신 감정도 받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결과가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런 정신적 요건을 어느 정도 상당수 감안을 했다 이렇게 좀 풀이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년형이라는 거는 유기징역 가운데서는 최고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무기징역 다음에 가장 큰 형이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김성수에 대해서 엄중한 형벌을 내렸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추가 주문도 좀 있었는데요. 재판부가 바로 1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검찰이 좀 요구한 사안이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김성수가 이 폭력적인 성향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같은 결정을 좀 그럼 내렸다고 합니다. 2심대로 간다 그러면 30년형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출소하게 되면 1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을 그렇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항소하겠죠?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1심 선고가 끝난 뒤에 검찰은 항소의 뜻을 좀 밝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숨진 아르바이트생의 유가족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 네네. 유가족 측도 다소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2심이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데 이 동국대 곽대경 교수는 2심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에서는 범행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준 조력자 역할 내지는 이제 공부부 역할을 했다고 보고 1년 6개월을 이제 구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하거나 주변 관련인들의 진술을 보강을 해서 다시 항소를 할 것으로. 지금 말씀은 이제 피의자 김성수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도 항소를 하겠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진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네, 두 가지 정리를 사건에 하신 대해서 다 네, 항소할 정리하신 걸로 것 좀 같은데. 전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항소하는 내용도 좀 귀담아서 가서 취재하시면서 네. 내용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